안녕하세요, 설린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왼쪽에 보이는 도면 있죠? 자,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었죠. 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베이스 후레임에 대한 부품 중에서 베이스 후레임과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요, 볼부시, 실린더 또는 다른 센서 브라켓트가 붙는 부품들, 이런 부품들 여러 가지에 대한 부품들이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조립됨으로써 하나의 묶음으로 어때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의 묶음으로 조립이 된다면, 자, 이렇게 조립이 된다면,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어때요? 내리면서 조립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치별로, 기계를 이루는 장치별로 하나의 묶음으로 설계를 하는 게 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다른 부품들이 다 조립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계를 할 텐데, 도면을 그려 볼 텐데요. 실제로 왼쪽에 보이는 이 도면이, 자,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 어때요? 이런 부분들은 숨은 선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번 시간에 그려봤던 저 리프트 플레이트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 표현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도면을 그릴 때는요, 자, 이렇게 도면 하나, 이 부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외형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다 실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좀 번거롭죠? 그래서 자, 왼쪽의 도면과 오른쪽 도면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도면을 그릴 텐데요. 자, 전체적인 크기가 어떻죠? 자, 크기를 본다면은 자, 458에 세로가 358이네요. 그래서 458에 358.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자, 사각형을 그린 후에 표면도를 먼저 그리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렇죠? 편하겠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아무 지점 클릭 후에 자, 458에 대한 숫자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458mm에 대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자, 이 선을 위쪽으로 358mm만큼 옵셋 또는 카피 명령어로 선을 하나 만든 후에 라인 명령어로 자, 이렇게 선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458에 358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요. 도면을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 챔퍼가 10인. 자, 이 네 곳에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CH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숫자 10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해줍니다. 못따기를 해주죠. 자,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선들을 중간점을 잇는 십자선을 그린 후에 자, 이 선은 어때요? 중심선. 자, 스트레치 명령어로 3mm만큼 각각 네 곳을 늘려줍니다. 외형선에서 벗어나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그려볼 부분이, 자, 중앙 부분에, 자, 68파에 대한 홀이 있네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그리기 명령어로, 자, 지름이 68인 원을 그리고, 자, 이 위치에 또 사각형에 대한 형태가, 자, 이 부분에 카운터 보링이 있는데요. 자, 카운터 보링은 M10mm에 대한 깊이가 11mm인, 볼트 10mm가 조립될 수 있는 그런 카운터 보링이었죠. 자, 이 부분에는 어때요? 실린더가 조립됩니다. 에어 실린더가 조립되죠. 그래서 이 카운터 보링을 자, M10mm에 대한 카운터 보링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이 구간에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정사각형에 대한 형태죠. 그래서 자, M10mm에 대한 카운터 보링을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평면도에 대한 형태에 대한 이 부분을요. 자, 모브 명령어로 중간점의 이동, 그리고 모브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 45. 그리고 이 객체를 또 선택해서 모브 명령어로 45mm만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 다음 밀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또 이 두 개에 대한 객체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하면은 우리가 자, 도면과 동일하게 90과 90인 그리고 45와 45인 이
거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카운터 보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카운터 보링이 또 있네요. 카운터 보링은 센터를 기준으로, 자, 전체가 어때요? 이 전체 부분은 6개이지만은, 자, 여기에 6개에 대한 카운터 보링이 있는데, 이 카운터 보링은 어때요? 카운터 보링은 M10mm에 대한, 자, 깊이가 11mm인 카운터 보링이었죠. 그래서 위치는, 자, 센터를 기준으로 214mm, 214mm 좌우가 동일합니다. 그쵸? 그리고 자, 왼쪽을 보면 또 센터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164mm네요.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객체를 우리는 또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복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요 하나를 센터로 복사를 한 후에 자, move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214mm만큼 이동. 그리고 자, 이 객체는 어때요? 아래쪽으로 164mm입니다. move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164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 객체는 좌우가 또 대칭이죠. 밀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위쪽으로 대칭 복사. 그리고 밀러 명령어로 자, 이 두 개에 대한 객체를 선택해서 또 왼쪽으로 대칭 복사. 그리고 중앙에 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피 명령어로 이번에는 자, 수평한 중심선과 이 카운터 보링을 아래 위로 선택 후에 중간 지점에서 이 직교점으로 복사. 그럼 완료가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자, 이 리머라는 부분 있죠. 맞춤핀이 조립될 수 있는 파이가 10mm인, 지름이 10mm인 원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이 만나는 지점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 도면을 그릴 텐데, M10mm에 대한 나사에서 자, 이 원형에 대한 부분 있죠. 지름이 10mm인 자, 이 객체를 카피를 해 갈게요. 카피를 합니다. 그런 다음 자, 선을 하나 그려서 해도 되고, 이 지점에서 이 객체를 이 원에 대한 중심점으로 옮긴 후에 이렇게 직교점에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심선을 자, 이 끝 지점으로 이동. 자, 이 선은 삭제. 그러면 이런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밀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수직하게 기준을 잡아준 후에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러면 완료되죠. 자, 그런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자, 전체 플레이트에 대한 두께는 20mm네요. 그리고 자, 이 부분 4개에 대한 자, 이 부분은 볼 부시가 조립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위치에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는요, 가로는 자, 250이고 세로는요, 세로는 240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선 라인 명령어로요, 자, 이렇게 끝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끝점에서 선을 하나 그려서 선을 하나 만든 후에 트림 명령어로 삭제. 자, 이 선은 20mm만큼 위로 옵셋 또는 카피 명령어로 실행하시고, 자, 이 선들은 삭제. 그리고 중간선에 중간에 있는 중심선을 그린 후에 자, 이 부분은 중심선, 그리고 3mm만큼 연장.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먼저 표현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그렸다면 자, 이런 부분들 카운터 보링이라든지 원에 대한 부분을 다 표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자, 이 원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4분점을 잇는 3시와 9시에 대한 부분에서 선을 이어서 이 부분은 숨은선, 그리고 트림. 그런 다음 자,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은 숨은선, 그리고 이 부분의 끝 지점을 자, 이 위치에 이동을 시킵니다. 선을 그려서 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이런 위치에서 직교점에 있는 직교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운터 보링에 대한 깊이는 11mm죠. 11mm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이 위치로 하는데 자, 이 객체는 또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대칭 복사.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칭 복사가 되고, 자, 그런 다음 중간에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그럼 여기 중간에도 표현돼야 되겠죠. 카피 명령어로 자, 중심선을 제외한 후에 이렇게 직교점에 복사. 자,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위에 있는 이 선들을 이어서 중심선에 대한 끝점에서 선을 이어서 자, 이 부분에 카운터 보링을 표현하면 되겠죠. 카피 명령어로요.
객체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이 선의 직교점에 복사. 그러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어때요? 자 남아있는 부분은 자 이 맞춤핀에 대한 부분이 관통이 되어 있는 거죠.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요. 자 4분점을 잇는 선들을 그립니다. 3시와 9시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선을 그린 후에 자 이 선은 수문선,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삭제, 그리고 밀러 명령어로 자 이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자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러면은 완료가 되죠. 자 그런 다음 자 우리가 자 이 부분을 이제 볼부시가 조립되는 부분을 그려 볼 텐데, 자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125mm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센터를 옵셋 명령어로 125mm만큼 자 왼쪽으로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원에 대한 형태가 어때요? 원에 대한 형태가 자 파이가 45mm이기 때문에 옵셋 명령어로 45/1을 입력해서 계산이 어렵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좌우로 옵셋. 자 이 선들은 어때요? 수문선,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챔퍼가 1mm가 있기 때문에 라인 명령어로 자 위쪽의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수직하게 1mm에 대한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선에 1mm에 대한 선이 그려지죠. 그런 다음 로테이트 명령어로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의 끝 지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45도이기 때문에 45만 입력해서 스페이스바, 그리고 익스텐드 명령어로 이 선까지 연장,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자 윗부분은 삭제, 그리고 매치 플럽으로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특성 복사. 그럼 오른쪽은 또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밀러 명령어로 이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챔퍼에 대한 부분 끝 지점을 이어서 선을 그린 후에 이 선은 수문선. 그쵸? 간단하죠? 자 그런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탭인데 자 M6mm에 15mm네요. 깊이는. 그리고 PCD가 자 60mm입니다. 자 이 선에 대한 부분이 60mm라는 거죠. 그래서 자 M6mm를 자 가져올게요. 복사를 해서 M6mm에 대한 객체를 카피 명령어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 객체는 수문선 깊이가 15mm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정을 해보면요, 자 12mm네요. 그래서 스트레치 명령어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 3mm만큼 연장. 그러면은 자 15mm에 대한 크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자 이 객체를요 여기 끝점으로 이동. 그리고 PCD가 6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61의 반인 30.5mm만큼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move 명령어로요 끝 지점에서 위쪽에 대한 직교점에 이동, 그리고 밀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런 다음 자 이 객체는 또 센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칭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밀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요 자 수직하게 기준을 잡아준 뒤에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 평면상에 있는 형태로 우리가 또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라인 명령어로 선을 그려서 원을 또 그립니다. 원을 또 그리고요 선을 그려서 이 기준에서 원그리 명령어로 직교점에 원을 그리면 되죠. 자 이 선은 중심선,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요 십자선을 그린 후에 자 M6mm에 대한 탭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3mm 튀어나오는 거죠. 반이 탭에 대한 반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벗어나야 중심선을 표현한다면 자 6mm만큼만 우리가 옵셋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 선까지 연장 삭제,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 그리고 이 4분점에 M6mm에 대한 탭이 존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중간점에서 이 4분점에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객체는 삭제도 되나요? 아 여기 또 탭이 남아있네요. 자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객체를 자 이제 move 명령어로 옮기는데 자 이 위치에 직교점에 옮기면 되죠. 그런 다음은 아래쪽으로 얼마죠? 120mm입니다. 그렇죠? 120mm죠. 그리고 자 이 위치 선상에서 우리가 객체를 그렸기 때문에 맞아집니다. 위치는 가로에 대한 지점은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밀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한다면은 간단하게 하나만 그리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 또 남아있는 부분이요. 자, 좀 전에 M6mm에 대한 탭이었죠. 깊이는 동일하네요. 그리고 위치가, 자, 이 선상에서 오른쪽으로 40mm입니다. 그쵸? 40mm고, 자, 센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10mm씩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선 라인 명령어로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위치에서 40mm이기 때문에 40mm죠. 그래서 무브 명령어로 이 선을 40mm만큼 오른쪽으로 옮긴 후에, 자, 이 위치에 40mm인 위치에 선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 무브 명령어로, 자, 이 탭을요, 자, 이 끝 지점에 이동, 그리고 좌우로 위아래로 10mm이기 때문에 이 객체를 10mm만큼 이동, 그리고 밀러 명령어로 또는 복사 명령어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하든지 20mm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완성이 되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선을 이어서 정면도에 그린다면, 자, 탭은 동일합니다. 깊이가. 그래서 카피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직교점에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또 정면도와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남은 부분이 이제 우측면도죠. 그러면 우측면도도 당연히, 자, 이 객체를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이 객체를 이용한다면은 간단하게 또 할 수도 있어요. 로테이트 명령어로 복사를 한 후에, 자, 로테이트 명령어로, 자, 회전, 그리고 중간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중간점으로 이동, 그리고 무브 명령어로 P의 옵션으로 좀 전에 선택했던 객체를 선택 후에, 자, 이렇게 벌립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중간에 이 부분은 어때요? 카운터 보링이 필요 없죠?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남아있는 중간의 부분이 카운터 보링이 아닌, 저기 뭐죠? 자, 맞춤핀에 대한 리머 가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을 그려서 숨은 선, 삭제.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위치가, 자, 이 선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은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은 선을 그려서, 자, 이 객체가 이 지점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자, 이 객체는 삭제를 하고요. 대칭 복사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센터를 일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 라인 명령어로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을 옮기면 되는데, 자, 이 선은 필요 없죠. 리머에 대한 부분은 측면도는, 자, 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이 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 후에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객체만 이렇게 이동, 그리고 라인 명령어로 선을 그려서 스트레치 명령어로 여기까지 직교점에 줄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하고 다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삭제를 하고 밀러 명령어로 이렇게 선택해서, 그쵸, 수평하게 기준을 잡아준 후에 위쪽으로 대칭 복사, 그리고 트림 명령어로 삭제.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런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자, 이 탭에 대한 부분인데, 라인 명령어로 선을 그린 후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객체를, 그쵸, 우리가 여기에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부품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그려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요, 저희는, 자, 시즌 3인 바레트 리프트 장치를요,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쵸? 완료가 되었죠. 바레트 리프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시즌 3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즌 4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처음 배운다면 생소할 거예요. 생소합니다. 그쵸?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생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은, 자, 이렇게 시즌이 하나 끝났다면요, 자, 한 시즌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보신 후에, 가볍게 보신다는 생각으로 보신 후에 전체가 어떤 흐름인지를 파악 후에 처음부터 다시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소한 부분들을 영상을 한 번만 본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3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까지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봐야지만이 이런 생소했던 부분들이 눈에 익으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 그리면서 도면들을 따라 그리면서요. 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끔 자연스럽게 또 설계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시즌3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요. 자, 시즌4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